결혼을 석 달 앞두고 추석이 있었어요. 결혼 전 명절인데 먼저 찾아뵙는 게 예인 것 같아 제 차로 먼 길을 가고 있었죠. 평소에는 멀리 갈 일이 없어 하이패스가 없었거든요. 톨게이트에 도착해 통행권과 영수증을 받는데 영수증이 저한테 안 딸려오더라고요. 이상해서 직원을 보니 시선은 잠든 제 남자친구를 향한 채 손에 힘을 주어 영수증을 잡고 있었어요. 왜 남의 남자친구를 빤히 보나 싶어 말했어요. 저기, 손 좀 놓으시겠어요? 영수증과 통행권을 동시에 쥐고 안아줘서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던 그때였어요. 누구예요? 네? 여전히 제 남자친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예비신랑이에요. 남자친구라고 할까 했지만 일부러 힘주어 예비신랑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실 거예요? 그제야 저를 빤히 보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제가 예비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하실 건데요? 석 달 뒤... 아니, 그런 걸 왜 물으시는 건데요?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하더라고요. 얼른 통행권이나 주세요. 뒤에 차 밀린 거 안 보이세요? 손에 힘 좀 푸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통행권이고 뭐고 그냥 가야 하나 싶던 그때였죠. 톨게이트 직원이 한 번 더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절대로 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부디 제 말 명심하세요. 자기가 뭔데 명심하라 말라 하는 건지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이미 예비신랑의 본가로 출발하기까지 여러 번의 만류에 부딪혔었거든요. 겨우 출발해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같이 쉽지 않나 싶어 짜증이 밀려왔어요. 사실 예비신랑은 이미 지난 설에 우리 집에 인사를 왔었거든요. 나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물으니 예비신랑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내가 좋으면 저가 처마 밑에도 절한다잖아. 아직 결혼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자기는 부담 갖지 마. 나도 자기 좋은데 내가 더 좋아해. 물론 예비 시부모님은 이미 배노였어요. 두 분이 예비 신랑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인사는 드렸지만 정식으로 집에 간 건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도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요즘은 결혼하고도 간다고 하지만 네 신랑이 안 왔으면 모를까 너도 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자꾸 괜찮다고 해. 그냥 결혼 후에 가도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섭섭할 수도 있어. 그렇겠지? 예비 신랑은 그냥 결혼하고 가도 된다. 결혼 전부터 뭐하러 시댁에 들락날락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워낙 다정한 사람이다 보니 다 괜찮다 괜찮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묻지 않고 제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죠. 나 자기 고향 갈래.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굳이? 안 그래도 돼. 나 진심이야. 나도 자기 사랑해. 자기도 나 사랑해서 우리 집 왔었잖아. 얼마나 불편했겠어? 나도 자기를 위해서 할래. 자기 불편한 거 싫은데. 예비 신랑이 자꾸 저를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나 들고 갈 선물까지 다 사놨는데? 아, 그래?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응. 처음으로 시댁에 가는 저보다 예비 신랑이 더 불안해하는 눈치라 잠깐 괜한 일을 벌였나 싶긴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는 예비 신랑의 본가로 향하게 됐어요. 물론 가기까지 쉽진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갑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차에 문제가 생겼어. 아무래도 추석에 우리 집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내 차로 가면 되지. 거기 멀어. 장시간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정 힘들면 자기가 반 해주면 되지. 보험 들어둘게. 그게 손에 익지 않은 차로 먼 길을 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해. 그래? 예비 신랑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결혼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만류했지만 저도 운전을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주로 남자친구가 운전했거든요. 특히 장거리 운전은 늘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 제 운전 실력을 못 믿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출발 전 제가 말했어요. 자기야, 나 너무 떨려. 지금이라도 너무 긴장되면 그만둬도 돼. 장시간 운전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심지어 시골 중에서도 촌동네라 최소 5시간은 운전해야 돼. 운전은 걱정하지 마. 나 장거리 운전도 꽤 해봤어. 좋아서 떨리는 것도 있는 거야. 자기 본가에 처음 가보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도 무리해서 올 건 없다고 하셨어. 이미 출발했는데도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은 분들 같아. 그러니까 굳이 가려고 너무 애쓸 거 없어. 그냥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가도 되고.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나 괜찮아. 자기가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지 궁금해. 그렇게 절반쯤 가자 예비 신랑은 잠이 들었어요. 자꾸 한 번씩 깨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푹 자라고 했어요. 저는 설레고 긴장돼서인지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도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톨게이트에 도착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뒤에 차들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데도 톨게이트 직원은 통행권과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을 준 채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영수증 뒤에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네? 다음 손님 모실게요. 조금 전까지 이상한 소리만 하던 그 직원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더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차를 더 세우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출발해서 가는데 그제야 예비 신랑이 눈을 뜨더라고요.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야. 더 자. 아직 반은 남았어. 저는 영수증을 대충 주머니에 우겨 넣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비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전에 뵀을 때랑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뭐하러 왔어? 그때 인사했으면 됐지. 네? 신랑은 지난 설에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안 와도 된다고 할 땐 어른 말도 들을 줄 알아야지. 네 고집대로 하니 좋니? 네?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얌전히 있다 가라. 네. 어머니, 혹시 제가 결례를 범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전에 뵀을 때랑 다르게 어딘가 아주 예민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제 질문에 아차 싶으신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에 차도 막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했냐는 거지. 피곤할 텐데 여기저기 다닐 생각 말고 그냥 쉬라는 거야. 저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오는 내내 설레고 좋더라고요. 제가 결례를 범한 것만 아니면 저는 괜찮아요. 아니 뭐 어차피 결혼하고 올 건데 뭐하러 무리해서 왔나 싶어서. 아무튼 그래, 잘했다. 네 신랑 방에 가서 짐 좀 풀고 쉬고 있어. 그래. 자기야, 가서 좀 쉬어. 나만? 나는 엄마랑 잠깐 얘기 좀. 겨우겨우 예비 신랑의 고향집에 도착했지만 돌아오는 반응마저 예상과는 달랐어요. 정말 이상한 여정이다 싶었죠. 일단 옷이라도 편하게 입고 어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주머니에 든 것을 다 빼는데 톨게이트 직원이 준 영수증이 떨어지더라고요. 맞다. 영수증 뒤에 뭘 적었다고 했지? 영수증을 주워 뒷면을 보려던 그때였죠. 쉬고 있어? 남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옷 갈아입고 어머니 좀 도우려던 참이야.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가 그냥 푹실해. 아무것도 도울 거 없다고. 돕는 건 결혼하고 나서 하라고 하시네. 오늘은 자기가 우리 집의 귀빈인 거지. 귀빈은 무슨. 한 식구끼리. 나도 도울게. 방에만 있으면 뭐해? 엄마도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래. 아, 그래? 이상하게 계속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산책이라도 할까? 자기 다녔던 학교도 궁금한데. 어? 아, 학교는 여기서 좀 먼데?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는 들어와서 도와야 하니까 근처 산책? 아, 근데 엄마가 방에서 얌전히 쉬라고 하셨는데? 자기 고향까지 왔는데 그냥 집에만 있다 가라고? 그래, 알았어. 근처 산책만 하고 오자.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순간 그저 주변 산책을 할 뿐인데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인가 싶긴 했어요. 조금 뒤 남자친구가 선글라스를 쓰면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강해? 나도 써야 하나? 아, 나는 꼭 고향에 오면 해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 자기는 안 써도 될 거야? 남자친구를 따라 동네 산책을 하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며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산책로 있다며. 아, 생각해보니까 저쪽도 뭐가 많아. 그래? 그때였죠. 멀리서 오던 어르신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와?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 어리둥절했는데 그분의 시선이 제 예비 신랑을 향해 있었어요. 어르신, 제 남자친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친구? 아이고, 꿀에 또 여자는 만나나 보네. 아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 남자친구 아세요? 아가씨, 내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저 자식 하나를 모를까봐. 그러면서 혀를 차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 노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분이 제 남자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개를 젓더니 그냥 지나가셨어요. 꼭 인간 말종리하듯 하는 태도가 의아했어요. 자기야, 저 어르신 왜 저러셔? 아는 분이야?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 얌전히 붙어 있으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내 과거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밖으로 나가재. 자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부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고 나도 자기 집은 처음이라 가만히 있기는 어색하고.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아, 왜 자꾸 오겠다고 우기는 건데? 그건 자기도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나는 내 고향이 싫어. 오고 싶지 않다고. 나도 명절에 안 오는 고향을 왜 네가 오겠다는 건데? 네가 우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 자기야, 나는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해서 물은 건데. 자기는 왜 내 탓만 해? 내가 뭐 잘못된 일 한 거야? 순간 남자친구도 이성이 돌아온 듯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릴 때 좀 골치 아픈 애였어.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반항심이 좀 있었거든. 어릴 때 안 그런 애도 있어? 저 어르신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 너무 속상해. 남자친구가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이 동네가 워낙 그래. 변화가 없는 동네라. 나 어릴 때 모습만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와도 된다고 자꾸 만류했던 거야? 자기가 나 때문에 험한 소리 들으면 나도 속상하니까. 미안. 내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가만히 있자. 그럴까? 응.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예비 시댁으로 돌아왔고 우리를 본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으셨어요. 너희들 어디 다녀왔니? 심지어 걸어서? 네? 남자친구가 말한 거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남자친구를 보시더라고요. 됐다. 별일은 없었고? 일은 무슨. 어머니 글쎄요. 웬 어르신이 남자친구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분노는 저를 향했어요. 어머니, 내 아들이 알아서 나갔을 리는 없고 네가 쫑알쫑알 나가자고 했겠지. 넌 내 말이 웃음니?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저는 그저 이 사람이 자란 동네가 궁금해서. 예, 너 자꾸 돌아다니면서 분탕질 할 거면 그냥 지금 가. 네? 엄마, 그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애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얘 말에는 꼼짝을 못하느냔 말이야. 와보고 싶다고 하니까 태어나게 군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돼? 엄마!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조금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본인 머리를 매만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손 닦고 내려와. 밥 먹게. 그 말씀만 남기시고는 다시 부엌으로 횡하니 가버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 그러셔. 저는 남자친구를 안아줬어요. 자기 고향에 오기 싫은 이유를 알겠어. 남자친구가 저를 떼어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흥분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할게. 좀 쉬다가 내가 부르면 내려와. 남자친구는 황급히 자기 방을 나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외출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쓰던 남자친구, 그리고 지나가면서 남자친구를 인간말종 대하듯 대하던 동네 어르신.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싶었죠. 맞다.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연락을 안 했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던 그때였어요. 오면서 톨게이트 직원에게 받은 영수증이 다시 보였어요. 맞다. 뒷면. 그제야 영수증 뒷면을 확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당신 남편 될 사람은 고향에 절대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직원 번호인가? 언제 이런 걸 다 적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 남친을 보고 있었던 건가? 그 여자의 시선이 이제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든 내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던 그 시선이 분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치 길에서 만난 그 어르신처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냥 넘기기엔 모든 상황이 좀 이상하고 불편했어요. 아무리 어릴 때 잘못했다고 한들 동네 어르신은 물론 톨게이트에서 만난 직원까지 남자친구를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찜찜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영수증 뒤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알고 싶은 마음 반, 알고 싶지 않은 마음 반이었던 것 같아요. 신호가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가 연결되더라고요. 네, 저 아까 톨게이트에서 네, 예상하고 있었어요. 뭘 예상했다는 거죠? 전화가 올 거라고요. 그 동네에 도착했다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옆집 사는 분들조차 그 집 부모한테 경고했거든요. 너희 집 아들 절대 고향에 못 오게 하라고. 옆집 사람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바라는 거예요. 그쪽 예비 신랑이 절대 고향에 오지 않는 거. 나는 그 집 부모도 참 독하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상종을 안 해주는데도 계속 그 동네에 살더라고요. 거기가 자기네 땅이고 선산도 있다면서. 참,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는 예비 시댁이고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해요. 가족 간에 불화만 생길 테니까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나한테 전화는 왜 했죠? 진실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해서요. 서울에서 뵀을 땐 분명 친절하고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제가 여기 왔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았어요.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잠깐 산책 나갔다가 동네 어르신을 만났는데 혐오하죠? 네. 왜 그런지 궁금하세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 사고뭉치였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안 좋게 본다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궁금했어요. 어릴 때 사고뭉치 정도로 말했다고요? 당신 예비 신랑은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근거 없이 제 예비 신랑만 공격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꾸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대고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수화기 넘어 그 여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건 제가 상상한 범위 이상의 내용이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언니를 잃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사고를 좀 쳤다고 해서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예비 신랑 양아치예요. 뭐라고요? 지금 사진 보냈어요. 낯선 여자 사진이었지만 순간 알 것 같았어요. 톨게이트 직원과 꽤 닮은 여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언니인가요? 그 사람한테 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입으로 말 안 하면 이 여자 동생에게 듣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본인 입으로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대보니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 좀.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일 들통나면 너 결혼도 못해.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이번에는 내가 완벽하게 멍청한 애로 꼬셨어. 쟤는 절대 나 의심 안 해. 순수해도 너무 순수해. 봤잖아. 공주 대접을 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여종이 되는 타입이라니까. 내가 차 고장났다고 뻥치고 오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코 자기가 5시간 운전해서 나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나도 멀쩡한 놈인 척 살 수 있어. 엄마도 동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봐라. 세상 뜬 그 여자애가 이상했던 거다. 걔가 내 아들한테 집착해서 내 아들 자식까지 갖고 당장 결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그래, 그게 네 계획이라며. 이제 나도 동네 사람들 시선에서 좀 벗어나나 했는데 실수하지 말고 밥만 먹여서 데리고 가. 네가 운전해서. 내가 잘 달래서 가자고 하면 자기가 또 5시간 운전해서 갈걸? 운전 잘하더라고. 나 차에서 완전 꿀잠 잤잖아. 진짜 결혼만 해봐라. 날 떠받들고 살게 할 거니까. 순간 살이 떨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방문을 쾅 닫았나 봐요. 조금 뒤 예비 신랑이 달려오더라고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저를 내려다보는 자상한 얼굴을 보는데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 뭐야? 자기야, 갑자기 너라니. 너 뭐냐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자기 설마 다 들었어? 뭐? 왕처럼 살 거라고? 나더러 널 떠받들고 살게 하겠다고? 자기야, 그건 내가 그냥 엄마 앞에서 센 척한 거야. 나 5시간 운전시키니 좋았다고?
안쓰럽다고 자기가 해줘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차가 고장난 것도 뭐? 뻥이라고? 자기야, 그게 나는 그냥 자기가 우리 집에 가는데 부담을 안 느꼈으면 했어. 그래서 내가 차 고장났다고 하면 자기도 부담 없이 안 와도 되지 않을까 했지. 내가 가겠다고 했잖아. 시댁은 어려운 거니까. 네가 여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아니 그건 엄마가 알려줬지. 아니, 넌 여기 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말했잖아. 워낙 사고뭉치였다고. 그래서 고향 오는 거 싫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자기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래서 날 속였어? 자기야, 속이긴 뭘 속여.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날 생각했으면 내 차로 운전해주는 척이라도 했었어야지. 그건 내가 정말 남의 차는 운전을 안 해봐서. 자기야, 내가 엄마랑 한 말은 저는 톨게이트 직원에게 받은 사진을 남자친구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사진을 본 남자친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이 사진을 왜? 이 여자 누구야?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이 여자 누구냐고. 아니, 그 사람은 전 여친이야? 그게 그렇긴 한데 스토커야. 뭐? 병적으로 나한테 집착했어. 그래서 헤어진 사이. 아까 어머니랑 하는 얘기 들었는데? 설마 임신 얘기도 들었다고? 그래.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말해. 그것도 진짜 환장할 일이었어. 나는 싫다고 없애라고 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듣더라고. 같이 만든 거잖아. 아니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때였어요. 제 휴대전화에 사진 한 장이 또 도착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유서 같았어요. 저는 그 유서를 읽으며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네가 강요했다고 적혀 있어? 뭐? 네가 제발 그 애랑 같이 이 세상에서 꺼져달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고. 뭐가? 어디 적혀 있다는 건데? 저는 그 유서 사진 또한 보여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식겁하더라고요. 자기야, 대체 뭐야? 대체 어디서 이런 걸 구한 거냐고? 구한 게 아니야. 그냥 받은 거지. 그것도 아주 우연히. 거의 뭐 당신 전 여친이 나한테 구사일생의 기회를 주는 건가 싶을 정도야. 자기야,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아까 어머니랑 둘이 잘 떠들던데. 들킨 게 그렇게 억울해? 결국 결혼한 뒤에는 알게 될 사실이었을 거 아니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순간 남자친구가 누군가가 떠오른 눈치더라고요. 혹시 걔 여동생이야? 아주 각별한 사이는 맞았나 보네. 여동생까지 아는 걸 보면. 맞아? 걔가 그러는 거야? 자기야, 그런 거라면 더더욱 내 말을 들어야지. 생각해봐. 자기 언니랑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억하심장을 안 가는 여동생이 어딨겠어? 그냥 헤어진 거라면 여동생이 굳이 억하심정을 가질 이유가 없지? 그런 게 아니라 애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할 정도면 힘들었다는 거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싫다고 한 것뿐이야. 그래서 애랑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했어? 그건 홧김에 한 말이지. 나라고 걔가 그런 선택을 할지 알았겠어?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어? 순간 남자친구가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이 당연해야 할 대답을 말이죠. 그게 당신 진심인 거야. 그렇지?
자기야, 나는 그냥 걔랑 결혼 같은 거 하기 싫었어. 왜? 사랑해서 아기까지 갖게 해놓고 왜? 사랑했다기보단 그냥 어릴 때 해소할 때가 필요하잖아. 아니, 자기는 여자라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는 좀 그래. 웃기지 마. 남자라고 다 그래? 아니, 그냥 나 좋다고 하니까 같이 놀아준 건데 걔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자는 거야. 그때 내 나이가 겨우 20대였어. 20대면 어른이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이고. 그러면 자기 같으면 사랑도 없는데 애 생겼다고 결혼할 수 있어? 애초에 거기까지 생각 안 했으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지? 그래, 나 무책임했다. 어릴 때라 철없고 무책임했어. 근데 걔 여동생이 우리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헛소문? 그래, 걔가 쓴 유서만 보고 나만 아주 나쁜 놈이야.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애를 낳겠다는데 나라고 기분이 좋겠냐고? 나도 홧김에 뭐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 네 말대로 어릴 때 한 일이라고 쳐. 연애하다가 실수로 애가 생겼어. 하지만 난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됐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도 해야 했다는 거야? 나 네 예비 신랑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눈꽃만큼의 반성도 없어? 뭐? 사람이... 아니, 당신 애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당신 애를 가진 채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냐고. 자기야,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내 책임은 아니야. 그건 걔 선택이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애랑 같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아이씨, 그렇게 말했다고 사라지면 내가 뭐가 되냐? 뭐? 그렇잖아. 걔야말로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자기는 가버리면 끝이지만 나는 뭐가 되냐고. 우리 엄마도 걔 때문에 진짜 이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남자친구에게서 반성의 기미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멍하니 있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마주 잡더라고요. 자기야, 이제 와서 과거 들킬 거 없잖아. 우리 결혼할 거고. 나 이제 철들었어. 자기랑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니까. 저를 보며 절실한 얼굴로 말하는데 솔직히 역겹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그 손을 저도 잡았어요.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가만 듣고 보니까 자기 말이 맞아. 아기는 협의하에 같이 낳아야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도 의견을 받아들였어야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야 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하지. 적어도 내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래야 내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 남자친구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고민하던 그가 방 바깥을 흘끗 보더니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이 내용이? 아니, 이거 내가 말했다는 거. 엄마도 내용은 다 아니까. 나 믿지? 다 말해.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무 귀찮았어. 나는 걔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냥 젊은 시절 즐기려고 만난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 그때 헤어졌어야 했나 봐. 그래도 즐기기엔 좋은 애라 가끔 만나긴 좋았거든. 다른 여자애들이랑 소개팅도 하고 썸도 타면서 만났는데
얘가 내가 그러는 걸 알게 됐나 봐. 그러더니 자기랑 결혼을 하자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와, 진짜 거짓말이길 바랐어. 갑자기 애라니. 나는 이미 헤어질 생각이었고 그냥 놀기만 할 건데. 어이가 없더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뱃속에 든 그걸 보게 하든지 아니면 너도 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꺼졌으면 좋겠다고. 나는 너도 네 뱃속에 든 애도 인정 못한다. 네가 낳아서 평생 나를 쫓아다닐 생각을 하면 구역질 난다. 당장 가서 없애라. 그랬더니 내 앞에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난 널 사랑했다. 넌 아니었냐. 진짜 짜증나서 열받아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손 좀 봐주고 각서를 쓰게 했지. 손을 봐줬다니? 그냥 매운맛 좀 보여준 거지. 또 내 앞에서 까불면 그때는 그 배를 가만 안 둘 거라고 겁줬더니 코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도 자기 배를 끌어안고 있더라. 이때다 싶더라고. 당장 가서 그 뱃속에 있는 것부터 없애라고. 안 그러면 둘이 같이 묻어버릴 거라고 했지. 묻어버린다니? 땅에. 내가 묻어버릴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야. 누가 뭐 당장 어떻게 안 됐나. 그러니까 가서 없애고 와라.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다. 그랬지. 알겠다고 하고 가더니 24시간도 안 돼서 간 거지. 솔직히 그때는 나도 놀랐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같다는데 마냥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나라고 편했던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 나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것만 피하려고 한 건데 내가 뭐 설마 진짜 묻기라도 했겠어. 말 안 들었으면? 뭐 그때는 그렇게 했을 순 있지만 아무튼 그때 스트레스가 심했어. 근데 그 스트레스 다 걔가 준 거라니까. 진짜 소름이 끼쳐서 마주보기도 싫었지만 꾹 참고 마저 물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별일 없었어? 왜 없었겠어. 걔 여동생 걔 진짜 골 때리는 애야. 내가 갔더니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김치 접시를 들고 와서는 내 얼굴에 뭉개는데 와, 나 진짜 너무 창피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니까. 걔가 날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쓰레기라고. 자기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일을 내 대대손손 다 알릴 거라고. 절대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줄 거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더니 우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지. 언니를 잃었잖아. 아니,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자기뿐이야? 다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겪은 적 있어? 물론 나는 없지만 인생이 어디 자기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냐고. 나도 그랬잖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애가 덜컥 생겨서는 시겁도 하고.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자기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기야, 나 오히려 피해자야. 걔 여동생이 우리 집안을 아주 천하의 쓰레기 집안으로 만들었어. 차라리 먼저 세상 떠난 걔 언니가 더 부러울 정도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걔는 자기가 그렇게 낳고 싶어 했던 자기 애랑 저기서 잘 살고 있겠지.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뱉어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남자친구가 제 손을 더 힘주어 잡더라고요. 자기만이 날 구제할 수 있어. 나는 자기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지난 과거 같은 거 깨끗하게 잊고 자기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과거를 깨끗이 잊고? 진짜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 내가 이래서 자기 데리고 우리 고향에는 안 오려고 한 건데 자기한테 의심받기 싫어서 데리고 왔어. 그만큼 내가 떳떳하다는 거지. 동네 산책 나가는데도 선글라스 끼지 않았어?
그게 떳떳한 건가? 자기야, 나는 정말 떳떳해. 걔는 자기가 자기와를 자초한 거야. 자기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서 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내 애를 낳으려고 해? 내 인연은 여기 눈앞에 있는 자긴데. 정말 더는 소름이 끼쳐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녹음을 마친 뒤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너 아주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구나? 뭐? 그래, 맞아. 그 여자 여동생이 나한테 사진 보내줬어. 우연히 만났거든. 아까부터 자꾸 우연히 만났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 사람은 너한테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어. 자기 또 너라고 한다. 걔는 그럴 수 있지. 걔네 언니가 날 못 가졌으니까. 근데 자기랑 내가 진짜 결혼하려고 하니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걔가 지금껏 내가 만나는 여자들을. 남자친구가 말을 하다 말고 아차 싶었는지 말을 멈추더라고요. 아까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다니까? 여자친구 많았던 것 같던데? 아니, 그게 결혼하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연애. 근데 걔 여동생이 매번 찾아와서 회방을 났어. 내가 진짜 걔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지금 자기한테 한 것처럼 내 여자친구들한테 자기 언니 사진 주고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종용하고. 다들 멍청하기는. 그 말 하나 듣고 나한테 막 진짜냐고 묻는데 진짜 오만정이 떨어지더라. 꼭 그 소리가 제 입을 막으려는 소리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오만정이 떨어졌니?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단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변명이 좀 통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더러는 입을 다물어라. 자기야, 나는 자기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었어. 하지만 자기가 자꾸 나를 못 믿고 딴지를 걸고 싶은 거라면 나도 자기를 더 붙잡을 이유는 없어. 그래? 응. 그러면서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뭘 그렇게 해? 나랑 그만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진실을 캐물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 아이, 자기야,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나는 자기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섭섭해서 그래. 사랑하는 내 말을 안 믿고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든 그 여자 말만 들을 거야? 지금껏 나를 거쳐간 그 멍청한 여자애들처럼? 글쎄, 나는 그 여자들이 정말 멍청했던 건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잖아. 인성 쓰레기 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멍청한 짓이야? 나는 오히려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야, 무슨 소리야. 자기가 현명한 거지. 이렇게 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잖아. 우리 3달 남았어. 이미 식장도 다 잡았고 청첩장도 돌렸잖아. 양가 어르신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되고 보니 청첩장을 너무 빨리 돌렸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자기야, 정말 왜 그래? 그냥 걔가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라니까. 아, 막말로 자기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 자기 언니 선택이었잖아. 그 선택 때문에 가장 득본 게 너니까 화가 나는 거겠지? 득?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아니,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아기도 그 여자도 세상에서 사라졌잖아. 비록 고향에서는 비난당하게 됐지만 고향만 안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 자기야, 왜 이렇게 말을 몰라먹어? 걔 동생 때문에 나도 전혀 안 편했어. 그런 일을 해놓고도 멀청한 척 살았으면서 안 편했다고? 지금껏 아주 뻔뻔하고 편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진짜 더러워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더러워?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매운맛 좀 볼래? 내가 뭐 네가 다 마음에 들어서 그간 다 참은 줄 알아? 그래, 참지 마. 나도 너 같은 거랑 결혼할 생각 없어. 너 이리 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날 저는 입술이 터진 채 그 집을 나왔어요. 제 얼굴을 본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죠. 그 집을 나서는 저를 남자친구가 또 거칠게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잡더라고요. 그나마 그 엄마는 눈치라도 있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다시 차를 몰고 톨게이트로 가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증거 줄게요. 자기 입으로 자기제 시인한 녹음 파일이요. 정말 시인 받으셨어요? 자기 입으로 다 인정하던데요? 언니 겁주고 손까지 쓴 거. 언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한 것과는 별개로 이미 얼굴이랑 몸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수사도 못했어요. 증거 줄게요. 제 말을 믿어주셨네요? 어떻게 톨게이트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 신기해요. 마치 언니가 나를 구해준 것만 같아요. 절대 그런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동생분이 구해주신 거죠. 두 번 다시 언니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랐을 테니까. 제 맘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 인간은 분명 제가 속이 꼬여서 자기 인생을 방해한다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쓰레기 말 안 믿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야죠. 덕분에 인생을 건졌는데. 맞아요.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언니 같은 여자들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물론 그게 그 인간에게는 복수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까지 가져다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나도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다고 고통 속에서 떠난 언니에게 뭘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나도 그 인간 고소할 거예요. 네? 나한테도 손 썼거든요. 사실은 쓰게 만들었어요. 나도 고소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부러 견디신 거예요? 네, 일부러 당한 건데도 언니분이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몸소 느꼈어요. 더더구나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기 애를 가진 나를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아이 가지면 감정 기복도 커지잖아요. 그러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랑 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니. 어떻게 자기 아이 가진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싫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책임을 졌으면 될 일이잖아요. 실수로 녹음된 건데 언니랑 대화한 녹음본이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톨게이트 직원이 보낸 녹음본에는 그 언니가 원했던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난 그냥 혼자라도 낳고 싶어. 언니! 정말 솔직한 심정이야. 그 쓰레기 애를 낳고 싶다고? 애 들어.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 아니야. 내 아이야. 그 인간은 절대 싫다고 한다며. 언니한테 막말까지 했다며. 그래도 내 아이야. 내가 책임지고 살면 돼. 난 양육비 같은 거 안 받아. 그 인간한테 그런 거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알게 됐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 아이만 키우고 살고 싶어. 언니, 그래도 난 반대야. 나는 그냥 언니가 그 자식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자식 애를 키우면서 평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애가 아니라 내 아이라니까? 언니. 그 사람이 좀 보재. 마지막으로 보고 내 의사 밝히고 관계 정리하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날 사랑한다고 믿었고, 나도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내 아이 아빠인 게 더 싫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 아이도 태어날 자격이 있어. 못난 아빠 때문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갈 순 없잖아. 네가 도와줘.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니고 언니 아이야. 녹음본은 거기까지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가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런 사람을 짓밟고 뭉갠 건 그 사람이야. 충격에 중얼거리고 있는데 다시 톨게이트 직원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들으셨죠? 그 사람은 언니분이 끝까지 매달려서 귀찮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매달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유서를 보니 언니의 의사표시에도 그 인간은 똑같이 언니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손까지 썼던 것 같아요. 유서 보셨죠? 네.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디 조금이라도 자기 행동에 가책을 느끼기를 바란다고요. 너무 슬펐어요. 그 인간은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던데 그 소중한 생명 둘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언니가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자기 애를 갖게 하고 또 짓밟았던 그 인간을 알려야만 했어요. 우리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톨게이트 직원의 가슴이 아플까봐 차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그 직원이 말했어요. 이미 다른 여자들에게 들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에 언니를 꼬드긴 것도 언니한테 결혼하자고 속삭인 것도 그 인간이에요. 심지어 손잡고 우리 집에 와서도 그랬어요. 우리 언니랑 결혼할 거라고. 네? 우리 언니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언니는 그 남자의 돌변한 태도를 받아들이고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짓밟고 모욕한 건 그 사람이에요. 내 언니의 아이니까 내 언니의 의사대로 하게 둬야 했어요. 자기가 뭔데? 책임 안 질 거면 그냥 놓기라도 하던가. 끝까지 자기 멋대로 우리 언니를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절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마세요. 고마워요. 나는 내일을 할게요. 동생분도 꼭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껏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랄게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언니를 잃고도 사과 한 번 듣지 못했을 그 사람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몇 달 뒤 전 남자친구는 기소되었고 모든 행위가 사실상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 고소권까지 포함해서 가중 처벌이 되었죠. 재판 결과를 직접 가서 보고 나오는데 그 사람 엄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왜요? 아드님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하세요? 그냥 네가 좀 받아주고 살았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뭐? 반성이라고는 쥐뿔도 없고 남 탓만 하고. 뭐 그렇게 길렀으니까 그렇게 자랐겠죠? 저는 그 손을 가뿐하게 밀어낸 뒤 법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톨게이트로 달려갔죠. 올 줄 알았던 톨게이트 직원이 법원에 안 왔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 없었죠. 그 직원이요? 얼마 전에 간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야 자기 인생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나 보다 하고요.